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지금 왜 힘들어할까 준비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1955년부터 63년생을 말하죠. 우리나라 산업 성장의 주역이었던 세대로 그야말로 가진 것 없이 시작하여 악착 같은 노력으로 자수성가하고 자식들을 길러온 세대인데 이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대략 약 720만 명 정도입니다. 현재 나이로는 60에서 68세 정도 되겠죠.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죠. 최근까지 매년 7, 80만 명 가까이씩 증가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왜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자식들 교육, 결혼 비용이 노후자금의 절반을 앗아갔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이들은 현재 연금 받는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받아도 평균이 월 69만 원입니다.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금액은 차츰 늘어나겠지만요. 만 65세 이상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합해야 받는 비율이 84%, 평균 월 82만 원.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연금이죠. 현실이 이러니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허름할지라도 본인 소유의 집 한 채는 꼭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집에 엄청 집착한 삶이었죠.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자산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어릴 때부터 겪어온 고생 탓에 최소한 내 집 한 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고, 이러한 집 선호 경향은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있어 사실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집을 빼고 나면 운용할 현금 자산이 잘해야 2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젠 이 집도 소유가 아닌 운용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도 드렸고요. 자, 2022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16만원, 적정 생활비가 165만원이니까 이 세대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69만원은 적정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연금을 15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에 불과한 실정. 그러니 기초연금 30여만원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생활이 안 되니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7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58%에 이르고 있고 역대 최고치이죠. 설문에서 보면 10명 중 7명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변했는데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태고 싶어서가 5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일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들의 일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면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자식들도 현재의 삶이 힘드니 지들도 살아야 하니까요. 또 어떤 분은 하나도 안 보태줘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은퇴 나이는 73세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50 전후, 정부가 금년 발표한 평균 은퇴 연령이 62세. 현실과는 거리가 멀죠. 사업 부진으로 폐업, 경기 침체로 인한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으로 10명 중 절반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니 20여 년을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한다는 뜻이죠.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를 넘어섰죠.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2배나 빠르지만 일본보다 연금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노후 준비가 절대 부족한 것이죠.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연 4%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이 속도라면 2045년에 이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드디어 일본보다 높은 37%로 치솟고 3명 중 1명이 고령층 노인이 됩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노인 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고령층 가운데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이 84%로 95%를 받는 일본보다 낮으며 사적연금 수령 비율 20% 미만이고 이 역시 일본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퇴직연금도 가입자 평균이 3천 정도인데 여기다 퇴직 시 받는 퇴직금, 목돈까지 합해서 90% 가까이가 이유야 어떻든 간 퇴직 즉시 목돈으로 찾아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대열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하지만 일본과 연금과 월 생활비를 좀 더 비교해 볼까요?
기초연금을 포함해도 평균 수령하는 연금이 월 82 정도인데 165만 원을 받고 있는 일본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공적연금만으로 월 평균 수급액 우리나라가 개인 가구 69, 부부 가구 119만 원, 일본은 개인 가구 135만 원, 부부 227만 원, 공적 사적연금 합산 수급액도 우리가 개인 월 85, 부부 가구가 월 138만 원, 일본은 개인이 월 164, 부부 가구가 월 272만 원. 이것도 일본이 2배 가까이 많죠. 사적연금 월 평균 수급액도 우리가 개인 16, 부부 가구가 20, 일본은 개인이 29, 부부 가구가 46만 원으로 이것도 일본이 개인 가구 1.8배, 부부 가구 2.3배나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적연금 받는 금액이 낮은 것은 사적연금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해지의 제한도 약하고요. 실제 우리나라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일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죠. 우리나라 세제 지원율이 20%에 불과한데 일본은 31, OECD 국가는 27%입니다. 그러니 20세 이상 사적연금 가입 비율이 25% 수준으로 일본의 50%의 절반 수준인 것이죠. 다음으로 월 생활비입니다. 우리나라 은퇴 후 부부 적정 생활비는 부부가 268만 원, 개인이 165만 원인데 일본 65세 이상 고령층 적정 생활비 수준은 부부가 325만 원, 개인이 243만 원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교되죠. 일본은 연금의 생활비 대체율이 개인 가구는 67.5%, 부부 가구가 83.7%로 적정 생활비의 대부분을 연금 소득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022년 현재 31.4%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기초연금이 포함되면 7% 상향되어 38% 수준. 사실 기초연금은 OECD 분류에서 의무적 기초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OECD 평균 소득 대체율 42.2%에 비해서도 10% 이상 낮은 실정입니다. 그럼 연금 이외에 주요 생활자금 조달 방식의 경우 우리나라는 은행 예금이 33.6%, 일을 해서가 30.6%,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17%, 주식 및 채권 10.5% 순입니다. 반면 일본은 연금 이외에 은행 예금 39%, 일을 해서 30.3%, 주식 및 채권이 17.2% 등을 통해 생활자금을 조달하며 자녀의 경제적 지원은 3.6%에 불과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가운데 노후 대비를 못한 고령층이 많고 연금 소득이 부족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 사적연금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자 대상으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층의 생계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지금 왜 힘들어할까? 참고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